한 사람의 죽음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밤하늘의 별이 되어서 제국을 탄생시켰다? 정말 믿어지시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의 암살이 어떻게 로마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신화가 되었는지 그 극적인 순간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로마 하면 신화 속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가 세운 도시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500년이 넘게 공화정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4년, 딱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모든 걸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사건이죠. 공화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로마는요,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공백, 그리고 앞날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요. 이 위기를 대체 뭘로 채워야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거인의 죽음, 바로 그 운명의 날이죠. 기원전 44년 3월에 이데스에 벌어진 잔혹한 역사적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현장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공화국의 심장, 로마 원로원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기를 지지하는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곳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2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카이사르의 몸을 꿰뚫은 칼날의 수입니다. 그냥 한두 번의 치명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 자리에 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암살에 가담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카이사르가 느꼈을 그 배신감의 깊이를 말해주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걸 넘어서 공화국 자체에 가해진 폭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카이사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의 최대 정적이자 한때는 동맹이었던 폼페이우스 대제의 동상 발치였어요. 정말 한 시대가 저무는 걸 상징하는 듯한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거인이 죽고 나니까 로마는 곧바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도시는 암살자 편, 카이사르 편으로 쫙 갈려서 혼란에 휩싸였고요. 공화국의 미래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이렇게 땅 위에서는 피와 혼돈이 가득했는데 그럼 하늘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위대한 시인 오비디우스는요,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기록했습니다. 바로 신들의 시선으로 말이죠. 이 신화적인 이야기의 핵심에는 신격화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과정인 거죠. 과연 인간 카이사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비디우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후손인 카이사르가 칼에 찔리는 바로 그 순간 미의 여신 비너스가 원로원에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인간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여신은 자기 혈통이 이대로 끊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영은 별이 되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들려주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죠. 카이사르의 영혼이 겪는 이 우주적인 변신,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신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총 4단계인데요. 먼저 비너스 여신이 원로원에 나타나죠. 그리고 죽어가는 카이사르의 몸에서 막 빠져나오려는 영혼을 조심스럽게 붙잡아서 안아요. 그 영혼을 품에 안고 하늘로, 저 달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신의 품을 떠난 영혼이 스스로 환하게 불타오르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새로운 별이 되는 거죠. 달 위로 날아올라 불타는 머리카락을 한 별이 되어 불꽃꼬리를 길게 끌었노라. 오비디우스의 이 구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영원히 별이 되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란에 빠진 로마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밝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천문현상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직접 보여주는 징표, 바로 위대한 지도자 카이사르가 신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거죠. 역사의 새로운 황제. 자, 하늘에서 벌어진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땅의 정치, 그러니까 현실 역사와 만나게 될까요? 징조가 어떻게 선전, 즉 프로파간다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화가 더 강력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실제 역사적 사건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그를 기리는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정말로 대낮에도 보일 만큼 아주 밝은 혜성이 며칠 동안 나타났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이걸 율리우스의 별, 즉 신이 된 카이사르의 영혼이라고 믿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화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젊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그는 자신을 신성한 율리우스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권력의 신적인 아우라를 입힌 거예요. 이제 그에게 반대하는 건 곧 신에게 반대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카이사르의 별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신화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 된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이 신성한 명분을 내세워서 경쟁자들을 싹 제거하고 500년 공화정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길을 활짝 연 겁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신화에서 통치 권력으로. 어떻게 이야기 하나가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죠. 로마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거의 로마는 뭐였죠? 불타는 트로이에서 탈출한 영웅의 후손이라는 신화 위에 서 있었잖아요. 하지만 카이사르가 죽은 뒤 미래의 로마는 하늘의 별이 된 신의 아들이 다스린다는 새로운 역사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비디우스는 그 폭적을 정확히 꿰뚫어봤어요. 그의 아들이 필멸의 씨앗에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카이사르는 신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 카이사르가 신이 된 건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에 신성한 정당성을 주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주 먼 옛날 불타는 트로이를 탈출했던 패배자들의 후손들. 그들이 세운 도시 로마의 이 길고 긴 여정은 카이사르가 별이 되고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을 세우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신화가 그렇게 역사가 된 거죠. 카이사르의 죽음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신들이 인간 세상에 직접 나타나던 신화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인간이 신의 이야기를 도구로 삼아서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수많은 전환점들, 그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팩트가 아닌 완벽하게 짜여진 이야기 위에 세워진 걸까요? 어쩌면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 이야기 자체일지도 모릅니다.